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도, 중국 대신에 세계 공장 선언, 팀쿡 애플 CEO 인도 방문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미중 갈등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이 위상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특히 미국의 강력한 반도체 제재는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생태계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던 삼성, 인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공장에서 물건을 받고 있는 공장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통해서 지금 중국의 SMIC가 타격을 받았는데 SMIC의 타격이 결국 중국 전자업계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많은 부분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IRA를 통한 중국의 접근을 막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지금 CATL이 포드와 테슬라와 협업을 통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도 지금 2025년까지 지금 중국의 물품 이러한 것들을 이제 쓸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들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저가형으로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도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자라는 것이죠. 유엔은 4월 중하순 인구 14억 1천만 명의 인도를 세계 인구대국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대체하겠다라는 야망을 드러낸 것이죠. 인프라는 현재 중국에 비해 부족하지만 세계 1위 인구를 기반으로 세계 자본과 공장을 끌어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인도는 투자할 만한 곳,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구가 있었다라는 것은 인구 밀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는 결국 더 선택과 집중을 볼 때 인도가 더 낫고, 또한 태평양으로 지금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중국이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갈등, 미국의 갈등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인도, 중국을 대신해 세계 공장 선언입니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은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피터슨 국제연구소가 연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인도 국내 소비자 시장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인센티브 계획을 추진해 인도가 중국에 대안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인도 국내 소비자 시장을 성장시켜서라는 이러한 내용이죠. 아까 언급했다시피 인도는 인구 1위 나라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거예요. 유엔에서 4월 말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올 건데 이 1위 나라 이곳에서 성장을 시키니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인도는 인구를 앞세워서 자국에 투자를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타라만 장관은 인도 정부가 반도체 등 13개 제조 부분을 포괄하는 소위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펼치고 있다라고 지금 소개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반도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이 자금의 지원,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는 인도에 글로벌 가치 사슬을 도입하고 있다. 국제 및 국내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인도에서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지난 3월 2030년까지 수출액을 2조 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죠. 올해 1분기 인도의 수출액은 7,700억 달러로 2030년에 이보다 약 2.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지난 1년 동안 영연방인 호주, 영국, 캐나다 등과 양자 무역 협상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호주, 캐나다, 영국 이 모든 나라들이 영국 연방이라는 사실, 그리고 인도와 같은 경우도 지금 영국과 굉장히 밀접한 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고, 물론 지금 인도가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면도 있어요. 이러한 면이 러시아와 관계, 그리고 특히 군사무기에 대해서는 러시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금 그 영향력이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 러시아의 그 말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러시아의 군사무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러시아의 그러한 기술자들이 와서 이러한 것을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죠. 시타라만 장관은 이날 인도가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이 만약 결탁이 되면, 자, 우리가 보세요. 인도와 같은 경우는 인도양에 위치해 있죠. 인도양에 위치해 있으면서 동쪽으로는 태평양, 그리고 서쪽으로는 인도양, 그리고 더 넘어서는 대서양까지 지금 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중국의 중동 지방이 있고 이러한 중동 지방까지 인도 영역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날 지난 16일에는 로이터는 애플의 최저 협력사인 대만의 흥하이 정밀, 말하자면 폭스콘이 애플의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생산하게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폭스콘이 에어팟을 생산하는 것은 처음인데 그것을 바로 인도에서 생산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생산하는 곳에서 다시 생산하는 것이 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어팟 자체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편한 일인데 굳이 공장을 지어서 인도에서 생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국 외의 국가, 그래서 1+1을 지금 하고 있는데 1+ 알파를 취하기도 했고, 그래서 중국의 공장은 그대로 두고 더 키우진 않을 거예요. 더 키우진 않지만 중국 외의 국가로 공급망 다변화를 끼우면서 인도가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제는 인도가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죠. 삼성과 같은 경우도 인도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그 투자를 조금밖에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흥하이 정밀, 폭스콘은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에 2억 달러, 약 2,6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에어팟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한 바가 있죠. 이번 공장 건설은 애플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제품 대부분을 외주 형태로 생산을 하고 있죠. 물론 일부 고가 제품에 대해서는 애플 자체가 생산을 하지만 한 80에서 90%를 거의 대부분 외주 형태로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량을 조절해서 그 수요를 예측을 해서 추가 물량을 해주는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이번에 언급된 아이팟의 경우 대부분 중국 협력업체를 통해 제조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고어텍은 지난해 11월부터 에어팟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또 다른 중국 기업인 럭스웨어는 인도에서 에어팟을 생산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팀쿡 애플 CEO 인도 방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오는 18일 뭄바이, 20일 뉴델리에 애플 스토어를 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애플 스토어의 개장이 눈길을 끄는 것은 애플의 CEO인 팀 쿡의 방문. 팀 CEO는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인도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인도와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마트폰 시장,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마트폰 시장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애플도 이곳을 집중 공략하고자 인도를 별도의 본부로 독립시키는 해외 사업부 개편을 단행했을 정도이죠. 인도의 경우 중동, 지중해, 동유럽, 아프리카를 포괄하는 부서에 속해 있었지만 이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도의 단독 부서로 따로 떼어놓은 것이죠. 그만큼 여기에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애플이 인도에 공을 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증폭되는 미중 갈등 때문. 애플은 중국 집중 방식의 위기감을 느끼고 인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트남이 아닌 인도냐? 라는 그 점이죠. 애플과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수년 전부터 최대 생산기지인 중국에서 인도로 핵심 공급업체들을 이전시켜 왔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 분쟁 와중에도 중국 내 생산을 고집해 왔어요. 애플의 팀쿡 CEO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럼 안 돼. 우리가 애플의 물건을 아예 안 받아들일 수 있어라는 그런 이야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중국 내 생산을 공급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 문제가 본격화되자 탈중국의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탈중국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바로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때문. 생산뿐만 아니라 창고, 물류, 운송, 유통 등의 위기가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중국 내 생산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의 정저우시 공장은 확진자 폭증과 당국의 봉쇄 정책, 처우 불만 시위 등이 한꺼번에 폭발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아이폰 생산에 차질을 빚은 바 있었습니다. 폭스콘은 7억 달러, 약 9,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인도에 신규 생산 기지를 짓는 작업에 착수를 했죠. 자, 이렇게 코로나19의 폭증이 오히려 탈중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 대한 단일 투자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죠. 애플은 이를 통해 인도 생산 비중을 현재의 5%에서 25%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그러면 7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했는데 25%를 끌어오면 다른 곳에서의 생산, 특히 베트남에서 생산은 더욱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중국에서 생산은 더욱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쿡 CEO는 지난 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초기 중국 진출 당시와 현재 인도 시장 상황을 비교하면서 애플은 인도 시장에서 분기별 매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라고 하면서 인도 시장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며 핵심 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인도가 핵심 시장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자, 지금 보면서 지금 현재 애플과 같은 경우는 인도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죠. 애플이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갈등이 불확실성이 낮추기 위해서이고 여러 가지 핵심 기지를 옮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같은 경우도 이 분위기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탈중국을 하는 기업들이 우리 인도에게 오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치상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동쪽으로 태평양을 갈 수 있고요. 서쪽으로는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기도 편한 상황이죠. 이전에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철도를 통해서 1대1로 철도를 통해서 많은 물품들이 중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득이 되죠. 인도도 그럴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인도의 이러한 행보, 이것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